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죠. 2+2 외교부 장관, 미국에서는 국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2+2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고 북한과 중국의 이익만 대변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미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성명하고 발표된 공동 성명하고 기자회견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미국 비위 건드려 가지고 정말로 무사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2+2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만 드러냈습니다. 양국 장관이 공동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와 중국에 대한 표현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담았다, 그냥 그 표현이 빠졌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기자회견에서 확 불거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만약에 이 우려가 현실이 진짜로 된다면 미국은요 그냥 동맹에서 살짝 후순위 밀린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세컨드리 보이콧 하나만 날려도, 한 개 은행만 날려버려도 지금 우리 세컨드리 보이콧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은행들 한 군데만 제재 들어가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휘청할걸요. 세컨드리 보이콧뿐만 아닙니다. 통화스와프 같은 거 하나 탁 잠가버리면은, 지금 이제 통화스와프가 뭐 영구토록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올해 9월달까지입니다. 기간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이 오늘 한미동맹과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제하긴 했는데 왜 북한 비핵화가 빠졌을까요? 김여정이가 솔직히 때때 문재인 회사니까 그거 지령받았습니까? 양국 장관이 대북 입장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도 홀랑 달아나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양국 장관은 성명서에서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것 역시도 말이 그렇다는 거고, 기자회견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외교 문구는 뭐냐? 협의된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 협의된 게 없다.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서로 엇박자가 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미일 2+2 회담에서는 중국을 콕 집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고 언급했는데, 우리 한미 성명서에는 중국이라는 말이 아예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법 길거든요. 긴데 차이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가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진짜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그런 형국이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목적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한미 간 중국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한미 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인권 문제, 인권이란 말조차 다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토니 블링컨의 기자회견에서 이걸 다시 밝힙니다. 성명서에는 빠지고 기자회견에 다시 밝힙니다. 미국은요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는 2021년 9월 올해 9월까지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장 안 하면요, 다른 나라 쫙 연장 안 합니다. 미국이 한번 연장 안 하면은
딱 다 손 털어버릴 겁니다. 중국 빼고. 중국이 근데 영원히 감당해 줄 수 있나요? 자, 우리나라 지금 대외 채무가 얼마냐? 5,424억 달러로 2019년 말보다 무려 75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외 채무가 약 15% 이상 2019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단기 외채가 예금 취급 기관의 단기 차입금 위주로 23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기 외채도 정부 부채성 증권이 282억 달러가 늘어났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얼마냐면은 447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 외환 보유고 얼마라고요? 447억 달러인데 외채는 얼마라고요? 5,424억 달러. 그리고 이게 단기 외채가 얼마냐? 1,575억 달러. 447억 달러 가지고 1,570억 달러 한꺼번에 내놔라 하면 줄 수 있나요? 이거 이러다가는 큰 나라 절단 납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즉 성명서에 포함은 안 됐지만은 이거 불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아주 인권 유린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딱딱 맞춰서 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면서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걸 갖다가 중국이라는 단어를 성명서에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기자회견 통해서 나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을 레버리지로 써야 되잖아요. 지렛대로 써야 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것이 불안정의 요소이자 원천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불안정 요소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북한 도발에 대항해서 할 몫을 다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런데 왜 성명서에 이게 안 들어갔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했느냐? 다 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말이 달라요. 그런 말 나온 적 없다. 정의용은 미국 측으로부터 쿼드 참여 요청을 받았는지 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는 하지만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답니다. 다 해놓고 없었다 그래요. 서욱 장관도 쿼드 참여국과의 정보 공유 논의는 없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 상황 인식을 포함해서 개괄적인 설명 논의가 있었다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모임이고 한미일 3자와도 일맥상통해서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 즉 토니 블링컨은 큰 혜택이 있다. 이게 참여하면 큰 혜택이 있을 거다 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쿼드 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즉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환수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딱 선을 껐습니다. 시간 더 걸릴 거다. 즉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정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하지 마라. 즉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도 줄 수 없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자, 성명서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이를테면 중국의 행위는 국제규범에 위배된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또
해양경찰청법에 대해서는 파괴적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 둘 다 지금 발포령 내려놨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고, 대만 문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 대만 해협 거기 안전평화 우리 성명서에는 빠졌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 이게 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중국해를 통해서 원유니 뭐니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 우려한다. 이게 일본 미일 공동성명에는 있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는 빠지고 없습니다. 북한 문제를 보더라도 북한은 일본하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 비핵화가 홀랑 빠지고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영어로 denuclearization 이게 없어요. 자,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잘 하더니 바이든 행정부가 물렁물렁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바이든이 물렁물렁하게 보이는 그런 바이든이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한 친구가 화가 나면 더 무섭잖아요. 쿼드 문제 전혀 빠지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통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 돼 있고, 미일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말한 거죠. 그리고 준비태세나 확장 억제책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일본의 방위와 확장 억제 공략을 제약한다 했는데, 우리는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략 제약은 핵 문제도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번역본 전문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외교부가 번역한 겁니다. 근데 외교부가 번역한 것 중에서 좀 이상한 부분은 영어 원문을 제가 또 따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공동성명에서 빠진 부분이, 자, 미국 및 우방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전념하고, 또 북한이 미국과 한미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게 블링컨 장관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가하고 있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홀랑 다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정책 목표다 했는데 그것도 빠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공동성명에서 홀라당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없어요. 자, 그럼 한국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한국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핵 문제, 북한에서 핵 단추 누르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 요만큼 요거는 그냥 인사말과 비슷한 거니까 뭐 회담을 개최했다 뭐 이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문단에 가보면은 전자권 문제, 뭐 한마디로 얘기했으면은 문재인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은 없다고 미국이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전자권 전환 이제는 우리로 볼 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이라는 표현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다 보십시오.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이라는 표현, 이게 없어요. 빠져버렸습니다. 일본하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어 원문에도 없고 번역본에도 없습니다. 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대체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걸 지키겠다도 아니고 안보리 결의를 지키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다음 문단인데 일본하고의 그 미일 공동성명에는 차이나가 언급된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차이나 있죠. 여기 차이나 있죠. 차이나 있죠. 차이나 있죠. 차이나 있죠.
5번이나 들어갑니다. 중국 관련 대목에. 그런데 한미 공동성명에는 이 차이나 즉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쭈루룩 영문 한글 본 다 봤는데 없어요. 중국이 한미 공동성명에 빠졌다고 하면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됐다 칩시다. 그런데 미국 측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갑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선 북한을 향해서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아까 얘기했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언제? 성명서 다 작성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다 까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한미가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 논의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때문에? 북한과 중국 때문에.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군부가 평화시대에 무참히 짓눌러서 민주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동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힘겨루게 들어간 국면이죠. 오늘 아침에 최선희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북미 간에 대안은 없다 하고 엄포를 날린 것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홀랑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공동성명 왜 하는지 그냥 왔다가 악수만 하고 그냥 말지. 쿼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 들어봐도 한글본, 영문본, 외교부에서 내놓은 한글본 다 봐도 쿼드 한마디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여기에 한국도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미묘한 입장 차이만 드러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정의용이한테.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쿼드와의 정보 공유, 합동작전 또는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느냐 하고 질문하자 우리 정부에 쿼드와 관련된 정보 공유나 합동작전, 훈련 제안은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인식과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과 논의가 있었지만 쿼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정의용이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다른 기자의 쿼드 관련 질문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협력을 공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 분명히 블링컨은 이야기하는데 정의용은 왜 그런 얘기 없었다 그래요? 분명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북한이라는 이름이 전혀 성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 일단 공동성명을 보면은 하품이 쩍 하고 나옵니다. 와, 저도 지금 아까 영상 올리고 한 2시간 동안 이거 분석을 하고 영문본 다 보고 한글본 다 보고 했는데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토니 블링컨은 지금 한국을 떠나가지고 아마 절로 가죠. 지금 앵커리지로 호주로 갈 겁니다. 토니 블링컨은 지금 호주 갔다가 잠깐만요. 지금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인도로 가고 블링컨은 지금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아까 죄송합니다. 앵커리지 알래스카로 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중국 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측이 아니라 미국의 어디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은 지금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토니 블링컨을 만나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조금 이따 만나겠네요. 만나가지고 중국 측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양재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나갈 텐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에 가했던 제재를 몽땅 다 풀으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늘 중 또는 내일 오전 중으로는 이 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는 나오겠네요. 오후에 나올 텐데 중국이 그런 요구 조건을 하면 미국은 그걸 홀랑 그냥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미국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반도체 기업 SMIC 이 두 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 자국 기업에 대한 검수 조치, 중국 공산당원과 유학생, 관영 매체 기자의 비자 발급 제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모든 것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요청을 할 거라고 해요.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아주겠어요? 미국 측은 뭐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홍콩 문제 끊을 것이고 대만 문제 끊을 것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족 그쪽의 인권 문제 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쪽이 다 끊을 때 그래도 이 회담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는 틀림없이 중국에다가 북한 레버리지를 작동시킬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핵화를 하는데 왜 협조가 안 되니? 북한한테 왜 그렇게 연명을 시켜주고 뒤로 돈 대주고 있느냐? 요 문제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반드시 이 토니 블링컨은 꺼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떡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주 중국에다가 설설 기고 북한에 설설 기면서 아부를 해놓은 것에 대한 답신이 내일쯤 1차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약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면은 이거 한국 이 정도로 섭섭하게 해놓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완전히 폭발하도록 만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도 조치가 나올 거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라도 미국이 만약 여러분이 미국인이고 미국 국무장관이라면은 당연히 고려해 볼 사항이죠. 자, 중국 측에다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 볼 부분은 합의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국은 또 한 번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2+2 회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짚어본 거는 대충 다 짚어본 것 같은데 야, 문재인 정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외채가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외채가 5,424억 작년 말 현재.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중에 단기 외채가 1,575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47억 달러밖에 안 돼요. 오늘 현재 3월 4일 현재 외환 보유고. 그럼 언제라도 지금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날아간다든지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한 개라도 하면, 예를 들어 세컨더리 보이콧 하나만 날려도 지금 한국 북한에다가 석탄 교육한 업체 있죠. 그 은행이 어딘지 다 아시죠? 그런 은행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하나만 날아가도 한국은 휘청합니다. 왜 미국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는 회담을 하는지. 아무리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도 상대가 토니 블링컨이 기자회견에서 폭발하도록 만들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정보가 좀 더 들어올 텐데 오늘 구글링을 해보면 지금 11시 정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미국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 기사들 분석하면 더 해가지고 내일 다시 총괄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